현재 시간이 5시를 조금 넘겼으니까 한 3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용기 정책위 의장과 이만희 원내대변인과 함께 청사에 도착했는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미리 준비해온 듯한 입장을 밝힌 뒤에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저와 한국당이 지켜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 원내대표 앞서 보신 것처럼 최이배 의원 감금 직접 지시했느냐, 진술 거부권 행사하실 거냐, 이런 취재진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검찰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서 회의를 방해할 것을 사전에 모의하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 앞서 검찰의 나 원내대표가 보낸 의견서를 보면 불법적인 법안을 막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우리는 행사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여권의 불법 날치기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 당한 한국당 의원들이 아까 59명이라고 그랬죠, 재판장이. 59명인데 그럼 신반장, 다른 의원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수사 대상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59명이고 여기에다가 황교안 대표까지 포함을 하면 한 60명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가 지시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또 앞서 자진 출석을 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황교안 대표,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대표인 내 책임이다. 검찰이 내 목을 치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조사에서도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 내 입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촉발된 사안이고 또 자신이 원내 사령탑인 만큼 나에 대한 조사로 나머지 의원들 조사 다 가름해라 이런 취지로 요구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이미 2번에 걸친 국회방송 압수수색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영상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을 만큼 당시 자료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조사 이후에 다른 한국당 의원들이 조사에 응할지 안 응할지는 지금 이제 신반장이 소개는 했지만요. 나경원 원내대표야 내 조사로 다 가름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또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기류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거는 이제 이후에 저희가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어렵고 답답한 정치 현안들을 여러분께 시원하게 설명해드리는 정치 오프너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아직까지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요 언론들이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5선의 중진 의원이고 민주당 대표로서 대선 승리를 이끌었고 판사 출신의 이력을 갖고 있고 추미애 전 대표야말로 법무부 장관의 적임자 아니냐, 검찰 개혁을 이끌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배경들이 추미애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목된 이유라고 합니다. 오늘 정치 오프너 순서에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경원 드디어. 네, 조금 전 주요 뉴스 시간대 여러분께 전해드렸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후 2시 5분쯤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황교안 대표가 출석했었죠. 하지만 검찰 조사받으면서 별다른 진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를 밟고 넘어가라 이런 취지의 진술만 했다고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이미 패스트트랙 그 자체가 불법이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았던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주장해왔죠. 그러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현장 상황은 어땠는지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배 의원의 방에서 못 나오게 직접 지시했습니까?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최이배 의원 감금하기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정권이 무도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이상일 전 국회의원,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SBS 원일이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이 어제쯤 결정이 됐던 모양이죠? 그렇죠. 어제 결정됐고 오늘 전격적으로 출석했고 출석을 피할 방법은 없었죠. 황교안 대표는 내가 당대표니까 내가 나가서 나를 조사를 해라 하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내 목을 당대표인 내 목을 쳐라라고 했지만 정작 진술 거부권을 좀 했죠.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입장이 다릅니다. 현장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고소가 된 그 당사자고 원내대표로서 안 나갈 수 없었고 이제부터는 나가서 검찰하고 정면 승부를 좀 해야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논리는 한마디로 저항권입니다. 패스트트랙을 강행 통과시키려고 했었던 여당의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막으려고 들어놓았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나의 행위는 저항권이었었고 정당 방위였었다. 이 논리를 지금 적극적으로 피고 있습니다. 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 아마 바른미래당이죠.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사보임하는 그 과정에서 사법개혁이니까 검찰개혁 법안에 좀 반대하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뜻을 가진 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의원을 집어넣는 과정. 이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것을 승인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자유한국당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난 4월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패스트트랙의 소위 선거법 개정안,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태워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한국당이 원내 제1야당인데 한국당과 합의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지만 그거를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고 바로 다른 작은 야당들과 힘을 모아서 패스트트랙에 일방적으로 태우려고 했던 이 자체는 이거는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당은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막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입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정감사가 끝나면은 내가 출석하겠습니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오늘 출석은 예정된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지난달에 황교안 대표가 앞서 먼저 검찰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검찰에 출석할 때 황교안 대표가 했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대표로 이렇게 나가셔서 저의 목을 치라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또 내가 나가야 되겠다.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다면서요. 그건 또 왜 결정하신 겁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무죄인데 정치적으로 소환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계속 소환하면서 소환장을 내보내면서 마치 우리 자유한국당이 법치에 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상황은 그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간 것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이것을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면 그건 다 제가 지휘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장수를 치면 되지 그 병사들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나가서 제가 다 책임지겠다. 우리 당원들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황교안 대표도 자신의 책임이다 그러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달 22일 발언 보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다 나의 책임이다.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지금 검찰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글쎄요,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출석을 했으니까요. 저는 아마도 그 다른 의원들도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수순이 예정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석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했다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지키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법치죠. 그래서 그러면 법에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본인은 우리 자유한국당 무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법 절차에 있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분명히 있죠. 근데 그 무죄이다 유죄이다를 정하는 건 법원의 판단인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 어느 만큼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통해서 검찰이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고소 고발돼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될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역 의원만 110명. 현역 의원만 110명. 한국당 60명 제일 많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40명이고 나머지 쭉 돼 있고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해서 정확하게 따지면 도합 총 110명입니다. 예.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이냐면 일반 국민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법이고요. 국회 내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 법대로 만약에 처리를 하고 저게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면 저 110명 중에 상당수의 의원들은 벌금 500만 원 이상형 받게 되면 피선거권 잃게 됩니다. 국회의원들한테는 이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정치적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법이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이 무서운 것인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게 이른바 BDO, VAR 체증이 돼 있습니다.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비디오로 다 녹취가 돼 있고 이게 촬영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뭐 물증, 체증 여부 자체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행위에 대한 정치적 해석, 법리적 해석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내 목을 치라고 했지만 현장에 없었으니까 법리적으로는 무의미한 발언이 되는 것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정당 행위였다, 저항권이었다, 법리적 논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검찰이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한 여야의 충돌 과정에서 있었던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할 텐데 과연 검찰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이 사안을 수사를 할 것인지 국정감사 자리에서 오갔던 여야 의원들의 질문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소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 신청이 전혀 없는 것이죠? 출석 요구하셨죠? 국회 회기 중에 네. 불출석하는 의원님들을 상대로 저희가 무슨 뭐 강제 소환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부담스러우시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은 순수 정치 문제가 사법으로 둔갑돼 있습니다. 원래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서는 안 되듯이 사법도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모든 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네.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뭔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거나 약간 감정이 좀 격앙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양복 상의를 이렇게 한번 하는 제스처가 있어서 저 때 하는 얘기는 이 속에 있는 얘기, 뭔가 답답함 이런 것도 표현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말이죠. 예전 같으면 저런 상황이 여야가 고소고발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국회 정상화하자 이렇게 정치적 타결이 되면은 검찰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국회 손일화법에 따르면은 검찰이 이게 친고죄도 아니고 모른 척 넘어갈 수가 없게 돼 있다는 점이 어떤 면에서는 함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선진화법이 그런 면에서 매우 엄격한 법인데요. 검찰도 고민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적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여야가 고소고발을 서로 취하하고 지금 만약에 지금도 협상이 진행 중인데 언제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이 처리될지 모르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적어도 연내에 처리하려 한다고 할 경우에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원만하게 타결이 돼서 그 법안이 처리됐을 경우에 그러면 과거에 지금 한국당이 저걸 막았던 행위가 다시 정상 참작할 여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타결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고소고발을 일단 취하하고 여야가 이제 국회 다른 문제들을 원만하게 더 처리하는 이런 길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좀 강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소고발 취하가 안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의 고민은 매우 클 것 같고 일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오늘 조사를 하니까 그 입장을 듣고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한국당 입장은 뭐 분명하죠. 그런데 검찰이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거는 내가 다 원내에서 지휘를 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책임을 물으려면 나한테 물어라. 아마 이런 취지로 이야기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기소한다면 뭐 나경원 원내대표 정도를 기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의원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 출석 안 할 겁니다. 한국당이 출석하지 않도록 할 거고 이거는 명백히 불법 행위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석해서 진술할 이유가 없다. 다만 원내대표가 지휘한 사람으로서 나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라면 검찰은 다른 조사하지 않은 모든 한국당 의원을 기소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 고민은 꽤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제 개인 견해입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후 2시 5분쯤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조사가 과연 몇 시까지 진행이 될지, 조사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조사한 검찰이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언제쯤 또 소환 통보를 하게 될지 이 모든 상황들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